우리는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죠.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끝이 되기도 하는데,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죠. 다수의 의견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고요. 최종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는 것의 목표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 광복을 맞으면서 민주정부를 수립하게 됐어요. 하지만 시작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부정투표로 당선된 대통령들이 나타나자 민주주의를 되찾으려는 국민들의 노력으로 직접 투표제를 통해 다수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만 나라의 대표 자격을 주는, 국민이 권한을 부여해주는 주권 행사가 가능한 그런 나라가 됐죠.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독재 정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국민은 그 나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나 말의 자유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평등 국가가 되죠. 오래전부터 인간은요,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이뤘을지 몰라도 아직 사회 곳곳에서는 민주주의적이라고 보기 힘든 그런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우절 특집이에요. 준비된 미스터리 사건 어떤 내용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4년 12월 1일, 시리얼을 좋아한다면 누구나 들어봤을 유명 기업인 켈로그에서 한 달간 이벤트 행사를 연 적이 있는데요. 자사 시리얼인 첵스 광고였어요. 켈로그는 첵스를 캐릭터화한 뒤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광고를 자주 노출시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었는데, 이번엔 색다른 방식으로 제품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첵스 초코나라 대통령 선거라는 이벤트를 연 것이죠. 우선 당시 선거 후보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해요. 기호 1번, 더 진하고 달콤한 초코맛을 상징하는 체키와 상징적인 캐릭터로만 존재하는 기호 2번, 파맛, 차카의 대결 구도를 세워서 둘 가운데 더 많은 표를 얻은 쪽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고, 그 맛의 첵스를 생산하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공약을 걸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품 생산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이벤트였죠. 하지만 이 상황을 잘 보면요, 시리얼이에요. 초코맛이냐 파맛이냐를 선택해야 될 때 초코맛이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죠. 파를 우유에 타먹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를 단정 지을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더군다나 어린이를 타겟으로 하는 음식의 투표라는 겁니다. 이건 관계자들도 초코맛에, 자, 잘 보시면 그냥 초코도 아니죠. 더 진한 초코맛을 상징하는 체키 쪽에 표가 몰릴 거라고 예상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열린 투표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인 웃긴대학, 자, 줄여서 웃대라고 부르죠. 이곳의 사람들이 결국 내정자가 있다는 광고라는 사실을 눈치채고요, 이 행사를 우리가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선거라는 것은 당연히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켈로그에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요하는 이러한 광고에 반발심이 생기면서 파맛 첵스인 차카 후보에게 투표를 하자는 이런 여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투표는 켈로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파맛 첵스인 기호 2번 차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큰일 났구만. 우유에 파 말아먹게 생겼구만. 누가 봐도 이 선거는 결과가 정해지도록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죠. 하지만 유권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첵스 나라 대통령 선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였어요. 하지만 이 우대에 성인들이 투표를 실시한 겁니다.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정작 생산되면
먹지도 않을 파마첵스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켈로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차카에게 몰표를 던졌고요. 정말로 파마첵스 후보가 당선될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기호 1번 더 진한 초코맛에 체키가 앞서고 있었죠. 하지만 2004년 12월 4일 우때 여론을 조작하는 글이 올라간 시점부터 상황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투표 경로를 알아보니 일부의 사람들이 투표 시스템을 악용해서 약 204명이 중복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47,339표를 만들어냈던 것이었죠. 켈로그는 의도를 벗어난 이런 상황에 크게 당황했어요. 그러면서도 부정 투표수를 제외하고 파마첵스 후보인 차카가 더 진한 초코맛의 후보 체키를 이기는 결과가 나올 경우 초콜릿 시리얼 대신 파맛 시리얼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른 관계자는요, 켈로그 홈페이지에 어느 커뮤니티의 소행인지 이미 파악한 상태이며 장난을 이제 멈춰달라는 글을 남겼지만 정확한 내막은 현재 15년이 지난 상황에서 데이터가 보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독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켈로그는요, 결국 정보 보안 업체까지 동원해서 차카의 득표 중 42,000여 표를 무효 처리했고요. ARS와 현장 투표까지 추가해서 더 진한 초콜릿 맛의 시리얼 후보인 체키가 단성됐다고 발표합니다. 이 과정에서 체키의 표 일부도 같이 삭제를 했지만 당선 여부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죠. 이렇게 켈로그의 원래 의도대로 체키는 당선 이후 10년 넘게 장기 집권 중이고요. 여전히 시리얼 패키지나 광고에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후 사건을 기억하는 유권자들은 직접 합성한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이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켈로그사에 작은 반항을 하고 있는 상태죠. 켈로그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지했어요. 그래서 가끔씩 파마첵스 후보를 악역으로 등장시키거나 캐릭터의 색깔을 초록으로 바꿔서 새로운 캐릭터로 만들었죠. 그 뒤로 광고에 간간히 등장시켰고요.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부 특이한 입맛을 가진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죠. 이 사건이 전례 없는 화제를 만들어내면서 켈로그 홍보에 영향을 미치자 후발주자로 비슷한 광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업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된 대표적인 사례였지만 예상 밖의 마케팅 성과를 거두면서 기업과 제품을 알리는데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죠. 의도는 실패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던 성공적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심각한 사건만 소개해서요. 오늘 만우절이에요. 만우절 특집으로 재미있을 만한 사건을 준비해 봤는데 사실 이게 마냥 재미있게만은 또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줄여서 와우라고 부르는데 예전에 게임 내에서 치료가 안 되는 전염병이 퍼진 적이 있어요. 이때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계속 회복시켜주는 마법을 사용했고요. 이 기회를 틈타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치료약이 있다면서 아이템을 사기치는, 돈을 뺏는 이러한 다양한 행동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단순히 게임 내에서 일어난 가벼운 사건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의료계에서요, 그 당시에 이 게임 회사에 당시 사건의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인간이 만약에 생존을 위협받는 전염병이 생겼을 경우 인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었던 사례였다는 겁니다. 이번 파마첵스 사건도 비슷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부 사람들의 장난으로 이게 마케팅 의도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례였고, 더 크게 보자면 민주주의를 표방해서 투표권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은요, 얼마든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이러한 예측이 가능한 사건이 되기도 했어요. 첵스 선거 이후에도 많은 파장은 있었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파마첵스를 만들어 봤다는 영상과 사진을 조작해서 관심을 얻기도 했어요. 그 중에는 실제로 시리얼이 아니라
대파를 첵스처럼 우유에 썰어서 말아먹고 심한 복통에 시달리는 이런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죠. 적당히 좀 하지 좀. 자,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직접 이미지들을 합성합니다. 파맛 첵스 시리얼 패키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맛 첵스가 존재하는 것 같은 이런 사진들까지 만들어내서요, 선거 당시에 실제 그 파맛 첵스를 판매했다는 소문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개발되면 우유에 말아먹는 것보다 술안주처럼 짭짤한 맛이 날 것 같다는 댓글 반응들이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친 게 하나 있죠. 당시 유권자들이 놓친 부분이었는데, 사진에서 보이는 대로, 자, 빨간 줄 쳐져 있죠. 파맛 첵스 후보의 공약은요, 100% 파맛 시리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첵스 초코맛 안에 파향을 첨가한다는 것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파맛이 나는 초코맛 첵스인데, 켈로그에서는 단순히 파맛 첵스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이게 분명한 의도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 요인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모든 어린이들이 파를 싫어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실제로 파는 영양소가 매우 풍부한 좋은 채소이며 국물을 주로 내는 데 사용되고 고명으로도 쓰이고 가늘게 채를 썰어서 삼겹살이나 치킨에 곁들여 먹으면 엄청나게 맛있거든요. 굉장히 유연한 음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통되는 안주용 과자 중 파맛이 나는 과자들도 판매된 사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선거에서 낙선한 파맛 첵스의 착하 후보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중은 적지만 악역으로 간간히 등장해 오다가 몇 년간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마 낙선에 대한 후유증이 컸던 것 같은데 2017년 다시 광고에 등장하게 됐어요. 그러자 아직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지지자들이 다시 결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첵스 초코나라 대통령 채키를 탄핵시켜달라는 청원을 올렸고요. 여기에 수백 명이 청원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의도적인 선거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반발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역효과가 나자 켈로그는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뻔했지만 예상 밖의 결과로 파맛 첵스 사건은 큰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많은 홍보 효과를 얻어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관계자들의 대처로 얻은 결과였고요. 이 일로 켈로그는 경쟁사들 사이에서 더 높은 판매 점유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속 시리얼 시리즈도 연달아 성공하게 됐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만우절 특집으로 매우 진지하게 알아본 대표적인 마케팅 실패 사례 중 하나였던 파맛 첵스 사건이었습니다. 역시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 이러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관련 사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일본에서 비슷한 일이 다시 벌어져요. 이번에도 켈로그였어요. 켈로그 일본 지사에서 2012년 5월에 완전히 같은 투표 형식으로 초콜릿 시리얼 투표 마케팅을 도입했던 겁니다. 여기서는 파맛이 아니라 와사비 맛으로 스핑크스와 코코군이라는 후보가 나왔는데, 일본도 커뮤니티 활성화돼 있죠. 투채널이라는 사이트에서 투표를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인 수로 와사비 맛 초코아가 앞서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러자 켈로그 일본 지사도 직접 조사를 통해 1인 한 표씩만 투표한 것으로 집계해보니 와사비 맛 대신 진한 초코아가 간신히 승리하게 된 거예요. 8년 앞선 2004년 우리나라의 파맛 첵스 사건과 비슷하게 끝이 났지만 한국의 첵스 때와는 다르게 이 마케팅은 실패했어요. 특이한 취향을 가진 일부의 일본 사람들이 정말로 와사비 맛 초코를 원하고 있던 거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초콜릿이 있어요. 키캣이라고 하는데 이 와사비 맛을 팔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요층이 두텁다는 것이죠. 일본뿐 아니라 이 특이한 맛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행을 갔다가 사올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맛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먹고 싶지 않네요. 전 단 게 좋습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우절 특집으로 알아본 굉장히 진지한 어떤 민주주의 투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파마첵스 사건 알아봤습니다.